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 선생님이랑 예전에 윤석열 그때 되고 나서였던가? 네. 아 되고 나서였네요. 그때 여름쯤에 이때쯤 됐겠네요. 그러면은 여름쯤에 이제 대담을 한번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 오래 못 간다고. 그렇죠. 그랬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영상 해서 이제 올렸는데 그게 막 100만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다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때 정확하게 하셨던 말씀 제가 기억나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국민들을. 국민들도 그렇고 자기들 자신을 제발 자기를 끌어내려달라. 그렇죠. 라고 그런 거다. 짓을 계속할 거다. 계속할 거다. 라고 했는데요. 결국 윤석열이 해냈습니다. 해냈다. 그죠. 나를 끌어내려줘. 네, 그거는 뭐 제가 거의 예언을 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니까는 이제 참 그 무도했던 정권이 이제 끝난 겁니다, 선생님. 네. 예. 참 어떤 좀 소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필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실 윤석열 정권은 탄생해서는 안 될 정권이었죠. 예. 그러나 그전 민주당 정부의 실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네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뭐 여러 세력들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사실 세워진 꼭두각시 정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이 내란 세력들이 계속 국민들을 지배해왔던 방식은 결국 군사 독재였어요. 예. 그게 87년 이후에 사실 역사 무대에서 퇴장했다고는 하지만 그 흐름이 끊긴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이번에 윤석열 내란에서 보여줬듯이. 네. 다만 노골적인 군사 독재 통치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을 지배 통치하기 위해서 검찰 독재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벽에 부딪힌 거죠. 한계에. 아하. 얼마 안 돼서. 그러자 다시 회귀한 겁니다. 군사 독재로. 네네. 그래서 내란을 그게, 일으킨 겁니다. 그게 이제 12.3이다. 12.3이다. 네네. 그걸 좌절시킨 거죠 이번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과거 볼장 다 봤다. 그러니까 더 이상 쟤네들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지막 믿는 구석은 군대였어요. 마지막 수단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동원했을 때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하. 다 성공했죠. 네,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 네, 다. 정권으로 치면 노태우까지 간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두환을 처벌했다 해도 그것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처벌한 게 아니에요. 네네. 한참 지나서 권력 잡고 나서 한참 그러네요, 지나서 그러네요. 그러고 처벌한 거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순간 제압한 적은 없어요. 그 순간에. 광주도 실패했죠. 열흘간 싸웠지만.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순간, 내란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제압했습니다. 이거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군대 동원이 가능할까? 네네.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윤석열 꼴나기 싫으면 안 하겠죠. 아하. 군대도 동참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예. 그 안에서도 사실 이번에 네. 절대 서강대교 건너가지 말라고. 맞습니다. 이런 군인들 진짜 참군인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일종의 명령 거부, 그렇죠. 태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큰일하는 건데 만약에 그거 성공했으면. 그렇죠. 쿠데타 성공했으면 진짜 그 네. 조상현입니까?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완전히 뭐 작살났겠죠 인생이. 그럼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을 거치고 네. 군부 독재를 물리친 그 항쟁의 힘, 승리의 기억이 군대 동원을 막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러잖아요. 과거가 미래를 구할 수 네, 구했다는 거죠. 네네. 그때 군부 독재와 영웅적으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군대가 주저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억지로 그래도 했는데 그날 당일로 진압됐다는 겁니다. 그게 또 크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못해요. 군대 동원은 못하고 해봤자 군대는 네. 엿먹어라 그러겠죠. 그러면 내란 세력은 앞으로 네네. 뭘 쓰겠어요? 검찰 독재 실패했죠. 이제 군대 동원 못하죠.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이제 사라지셔야지. 역사의 뒤안길로. 네, 이제 소멸돼서 완전히 전멸해서 사라져야죠. 대찬성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완전한 쇠퇴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를 놓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하고 대선을 하는 건데 쟤네들이 어떻게 41%가 나오고 네. 출구조사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51%였나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야, 좀 아쉽다. 네, 한 네. 55%까지 나와야지. 아, 그러죠. 압승을 해야 되는데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49%가 되고, 네. 근데 쟤네가 41%가 되고, 이러니까 약간 음, 물론 이제 이긴 건데, 뭔가 좀 그런 답답함 같은 게 좀 뭔가 예. 또 이준석도 높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 사실 대선이 이렇게 네네. 녹록하고 쉬운 대선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 저는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선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말로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면서 뭐 높게 얘기했지만 예. 내심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본 게 어. 한국 역사상 초유의 내란 중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의 대선. 종식되거나 다 처벌한 게 아니고. 아니고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입니다. 그러네요. 내란 범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내란 정부가 선거를 관리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내란 언론이 계속 여론을 네. 조작하고 뭐 내란 재판부가 사법 쿠데타를 계속 일으키고 그랬죠. 마지막까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12월 3일 날 1차 계엄을 우리가 저지시킨 다음에 국민들이 네네. 바로 내란 종식 과정에 들어갔다. 네. 즉 윤석열 탄핵, 구속, 김건희 구속, 네. 그다음에 내란범들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 규명과 조사, 음. 그리고 처벌. 그러면 엄청난 것들이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예. 내내 그걸로 뜨거웠을 겁니다. 수천 명을 죽이려고 했다. 뭐 누가 진실이 다 밝혀졌다면. 그렇다면 네네. 전 70%까지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 직후에 대선했다면. 그 근데 내란이 1차로는 저지됐지만 그 뒤로는 내란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주질 않나. 진짜 끔찍한 일이었지 진짜. 내란 재판을 비공개로 했어요. 네. 그것만 공개로 했어도 전 표가 더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자, 내란도 비공개. 그러고선 헌재는 시간 끌기. 네. 이러면서 내란 이후에 1차 내란 이후 6개월 뒤에 대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내란 세력은 총동원돼서 네. 뭐 이제 죽기 살기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흠집 내기, 그 다음에 물 흐리기 등등 네.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 민주 개혁적 성향이 강한 정치 의식이 좀 높은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나머지 국민들은 좀 네네. 속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란이 언제 있었나? 네. 막 먼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는. 쟤네들이 하고 싶었던 프레임이었죠. 또 그렇죠. 그게. 네네. 개몽령이었다. 별거 아니었다. 바로 끝났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자 가수님이나 저는 벌써 수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강렬하게 저희들은 뭐 영연백 속에 지금 이미 이게- 서해 바다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정치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하도 떠들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인물 대결 아니야? 김문수와 네, 이재명 네. 또는 뭐 민주당과 국힘당 싸움 아니야? 진보 보수 싸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내란 심판 선거라는 본질을 좀 잃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예. 그걸 노린 거죠, 저들이 네. 사실상 총동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내란 중에 벌어진 선거,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대한 승리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돌파하고 그걸 돌파했으니까. 네, 8%의 격차를 벌려놨으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선거 시비를 걸기 어렵죠. 네. 8% 정도의 차이면.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요즘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2, 3%, 1, 2% 차이일 때 들고 일어나죠. 네. 근데 8%로 벌려놨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위대한 이제 결과, 예. 승리라고 이제 평가한 게 맞다고 보고요.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다. 어려운 싸움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친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번 선거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이제 프레임들이 그대로 이제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되고 검찰을 동원해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이 이후의 선거 때부터는 힘들어지죠. 매우. 쟤네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럽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김문수 찍은 사람들 찍은 이유를 물어본 네네. 거 1위가 뭡니까? 네. 청렴결백이에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거 말이 안 되지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핵심은 예. 내란이 주요 화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찍을 때. 그러니까 김문수가 40% 얻었다고 해서 네. 국민들이 내란을 지지해서 40%가 네, 내란을 지지한 게 네, 아니라는 네. 겁니다.
내란 반대 세력은 이준석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네. 이준석도 내란을 반대했으니까. 그렇으니까요. 권영국 후보 포함되고 이거 다 더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한 6% 넘죠? 예,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네. 그 당시에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론, 음. 그다음에 내란 심판에 대한 여론이 60% 70% 나왔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선거에 왜 반영이 안 되냐? 사실 이게 저도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준석으로도 일부 가고, 네네. 뭐 권영국 후보로 조금 갔고, 아. 그 다음에 국힘당 쪽은 내란 지지가 아닌 사람들도 김문수가 청렴하다고 찍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인물 대결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 이해를 사람들은 했다. 네. 이게 내란 심판 선거가 아니라. 그래서 저가 처음부터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을 예. 화두에 걸어야 된다. 계속 시종일관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좀 그렇게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 대선 전략도. 아. 그러면서 막판에 내란 심판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했단 예.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쪽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뭐 저는 굉장히 이것도 큰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고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예. 79. 79.4%. 예, 네. 28년 만 최고치죠. 네. 근데 여기서 투표율이 흥미로운 것은 서울이 평균 투표율을 상회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은 평균 투표율보다 좀 낮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 놀러 가는 걸 좋아하고 정치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아, 대선 되니까 이제 놀러 가자. 그런 사람들도 꽤 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쪽이 평균 투표율은 항상 예. 높고 대도시는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근데 서울이 이번에는 평균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걸 보면 내란 심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국민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 열정적으로 네네. 이걸 알 수 있고 아하. 뭐 호남 지역은 다 아실 거고 평균 예, 넘었다는 예. 걸. 그 대구 경북도 뭐 예를 들면 대구와 울산이 평균 투표를 넘어서긴 했어요. 네. 근데 울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42점 몇 퍼센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는 보수만 총력으로 다 나와서 투표를 했다는 게 아니죠. 이걸 네. 보면. 그러니까 내란을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열심히 투표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수 결집과 이쪽 내란 민주 결집도? 청산 쪽 사람들이 다 결집했다고 봐야 되겠고 유일하게 대구 정도가 보수가 총 결집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 막판에 이제 박근혜도 생각 없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쟤네들도 뭐 할 거 다 한 겁니다. 다 했습니다. 예. MB도 좀 내보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박근혜도 내보내고.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해서 대구가 평균을 넘어섰어요. 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경북, 부산 네네. 이 평균 투표율보다 낮다는 겁니다. 경북이나 부산은 국힘당 아성안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평균 투표율보다 낮아요. 음. 즉 내란 심판을 원했던 국민들의 투표에 참여에 대한 열정, 의지에 비해서 아하. 보수 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 약간. 그러니까 아유 안 하자 이번에 뽑을 놈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꽤. 아하. 그래서 양쪽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보다는 아. 저는 내란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더 결집한 열정적으로 거다. 투표했다. 아. 반면에 보수는 평년에 비해서 빠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패배주의나 자포자기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투표율도 분석할 수 있겠고 아, 그런 게 있군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대선에서 앞으로 국힘당이 끝났다. 내란 세력은 이제 종쳤다. 예예. 이렇게 보는 근거가 영남권에서만 김문수가 거의 이겼잖아요. 뭐 이제 강원도도 이기긴 했지만 네네네. 근데 어쨌든 영남권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부산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40%를 넘어섰어요. 네. 40.14. 그게 좀 약간 독특한 거죠 이번에요. 경남도 거의 40%에 근접하는 39.40. 예. 그다음에 울산은 42.54. 자 이게 뭐냐? 이게 마의 40이라 그랬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 아하. 40을 못 넘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40을 넘을 것 같이 못하니까. 네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40을 돌파한 예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40을 돌파한 지역이 나왔고 경남도 거의 40에 근접했다는 얘기는 지난 총선 때도 부산이 좀 올라갔죠. 예전 같지 않다. 30 몇 까지 올라갔죠. 아, 근데 그때도 40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아.
그래서 그때도 많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잘하면 부산도 사실 그래서 그때 부산도 거의 엎어질 분위기였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가 좋아다가 다시 결집이 좀 예, 됐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을 넘었어요. 40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저도 부산 경남의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끝나고 네네. 부산 경남은 돌아설 거라고 봐요. 거의 확실하게. 이번에 40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산에 지금 이번에 해수부 빨리 좀 네, 해수부도 갈 거고 HMM도 갈 거고 네네. 뭐 하면 많이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문수의 지지 기반은 딱 DK 만. 한 군데 대구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대구당. 대구탕이나. 근데 이 대구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전국 정당이고 네네.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일 때 지지하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밀어줘봤자 대구에서만 당선되는 당당일 경우 그 자민련인 거죠 옛날로 치면. 자민련보다 더하죠. 더한. 예, 그러면 계속 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대구 경북도 달라질 것이다. 변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제 부산 경남은 이번에 이제 넘어갔다고 보고 예. 다음번부터는 대구 경북만 남을 텐데 그쪽 민심도 상당 정도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란 정말 세력은 없네요. 지역적 기반이 네네,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네요.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네네. 이번에 김문수가 승리한 세대가 네네. 70대밖에 없어요. 네. 뭐 언론들은 네.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70대에서 승리했다고 뻥치는데 네. 60대의 경우 출구 조사를 보면 48%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김문수 48.9예요. 0.9 네네. 출구 조사. 예. 그러면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김문수가 그거는. 이긴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무승부 정도 봐야 돼. 무승부. 반반이다. 반반.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긴 세대는 70대밖에 없다. 70대밖에 없다. 물론 80대도 있겠지만 네네. 수가 너무 적으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세대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죠. 70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국힘당은 70당, 네. 70당으로 전락한 겁니다. 대구 70당. 대구 70당. 자,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번에 40, 50대가 이재명 네네. 대통령한테 70% 가까운 몰표를 줬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남녀 차이도 거의 없어요. 완전 몰표입니다. 4, 50대에서는. 4, 50대. 네네. 근데 이 50대가 어떤 세대냐? 주력이 586 세대입니다. 예. 40대의 주력은 제가 얘기했던 세계화 세대입니다. 네. 70년대생들. 아, 그리고 50대가 60년대생들. 전대협 한청년이네요. 그렇죠. 저희들 쉽게 말하면 전대협 그냥. 한청년 세대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두 세대를 민주화 세대, 운동 세대, 세계화 세대라고 지명하면서 세계화 세대가 가장 진보성이 높다. 네. 이렇게 평가했고 어허. 이 세계화 세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70년대 세계화의 물결을 청년기에 맞이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네네. 네, 그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말했던 세계화 그거 그렇죠. 말고 그 세계화. 그 세계 같은 세계화예요? 네, 그러면서 어. 이 친구들이 해외 여행의 맛도 보기 시작하고 젊은 시기에 네네. 신자유주의 공습도 받고 청년기에 예. 그런 세대라는 거죠. 어. 반면에 그 말씀하셨듯이 한청년 겪은 네네. 세대이기도 하고 예. 젊어서는 민주화를 경험한 딱 세대입니다. 저희들 세대거든요. 네, 청소년기에는 민주화를 경험했던 네, 세대.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경험하고 네. 진보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대고 네. 근데 586 세대는 제가 민주화운동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2013년에 쓴 책에서 그때만 해도 이 586 세대가 맛이 갔었습니다. 보수 쪽으로.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겪고 이명박 정권을 겪으면서 보수화됐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지지가 많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알면서도 책에다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이 있는 세대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집단 동조 심리가 엄청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계기와 조건만 형성되면 다시 개혁성을 드러낼 다시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세대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세월호 등등을 겪고 아하. 또 박근혜 탄핵을 거치고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을 겪으면서 완전 각성을 했어요. 완전히 그 조건과 기가 다 형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개혁성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나 좀 이렇게 나만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죠? 이것들은 안 되겠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안 됐어 나왔거든요. 이제 뭐 이러면서 네네. 이번에 40대랑 비슷한 70%의 몰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세대가 나이가 먹어도 변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 볼 때.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정설이 있어요. 젊을 때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지만 네네. 40대 넘어가면 다 보수화된다. 네. 체제 내적으로 뭐, 변한다. 아예 또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젊어서는 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사회주의자가 아니면은 바보고 심장이 없고 뭐 예, 네네. 그다음에 늙어서 사회주의자면 뭐 머리가 그렇다.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죠. 처칠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 실제로 정설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의 68 세대 나이 먹어서 다 변질이 됐어요. 그 68세대 변질을 옹호하는 말이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금 이런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미국의 주장하려고. 뭐 신좌파 세대 그러네, 다 그러네. 변질했죠. 일본의 예. 전공투 세대 다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세대와 세계운동 세대는 변질이 안 돼요. 나이를 먹어도 계속 개혁성을 간직하고 네.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의 주역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계엄 저지의 주역이었어요. 이 세대가.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죠. 그러면 왜 이 세대는 나이를 먹어도 변질되지 않느냐는 예, 일단 예. 뭐 제가 말씀드렸고 어허.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이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네. 집단 심리 때문이라는 얘기를 그 책에서 썼고 문제는 그 책 제목이 뭐라고 선생님? 트라우마 한국 사회입니다. 드라마 한국 사회 여러분. 네. 네. 그 이미지 있으면 하나만 좀 해주세요. 2013년에 나온 책이에요. 벌써 뭐 12년 전인 네, 건데. 그때 제가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야. 근데 문제는 이 세대가 나이를 먹어도 앞으로도 변질될 가능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는 있다. 거예요. 네. 자, 60대는 원래 국힘당 표밭이잖아요. 음. 근데 왜 이번엔 반땡밖에 못했을까요? 네네. 왜 무승부를 했을까? 어허. 586 세대가 60대에 들어갔거든. 아니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네. 게. 아니 저도 그 세계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70 저도 년생.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가 그렇거든요, 벌써. 그렇죠. 그럼 저는 지금 60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586 세대가 65세까지 진입했단 말이에요, 벌써. 예. 반땡이 했잖아. 딱 반이구나. 그렇죠. 반을 갈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60대는 5년 뒤의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뒤면은 뭐 완전히 장악이네요. 70%는 안 나와도 60%는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러네요. 그러면 국힘당은 앞으로 60대 이하에서 표를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70대에서만 얻게 돼요. 이상에서만. 네네. 근데 국힘당 한 의원이 페이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지금 70대가 1년에 15만씩 죽고 있다. 네. 다음 선거까지 40만 죽을 것 같다. 아이고. 저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70대 네. 이상은 인구가 줍니다. 계속. 네네네. 계속 증가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속될 수 있는 세대는 네. 아니고.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네요. 한마디로 세대 기반이 전혀 없다. 무너졌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군대 기반, 검찰 기반 날아갔고, 지역 기반 날라. 지역 기반 날아갔고, 세대 세대 기반까지 날아간 날아갔다. 거네요. 야, 그거 없네 진짜. 물론 젊은 층 네네. 20대가 지금 뭐 이제 20, 30대 남성들 속에서 네, 좀 보수화된다 네네, 이런 그런 게 우려가 좀 있죠. 나왔죠.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 네네. 젊은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 특유의 심리가 있어요. 정의감이 강하고 아하. 새 것에 민감하고 네. 그다음에 열정이 넘치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정의로운 세대예요, 사실상. 원래는 그랬죠. 청년 세대가. 네네. 근데 그 잠재력을 지금 억제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잃은 것이 아니라 억제당하고 있다. 억제당하고 있다. 왜곡당하고 있다. 왜곡당하고 있다. 이건 언제든지 터져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586이 보수화됐다가 정신 차렸듯이 음. 이 젊은이들도 아하. 자기들의 특유한 청년 심리를 되찾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근거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합리적인 세대입니다. 네. 노인들과 달라요. 음. 노인들은 비합리적으로 맹목적으로 보수를 지지하거든요. 한마디로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도 지지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포형 보수. 공포형 보수라고 그랬죠. 네,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 대구가 특히 이제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공포형 네네. 보수의 아주 원조죠. 음. 자, 그런 세대는 맹목적 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도. 근데 청년 세대는 나름대로 이익을 따져 투표하는 세대예요. 예. 그것이 얘를- 이제 합리성이다. 합리성이에요. 그게 잘못된 이 계산일지언정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 싫어. 나름대로 그 청년 입장에선 개인적 합리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맹목적 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렇다면 계산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의? 네네. 내가 계산한 방식이 잘못됐어. 아, 그걸 알게 된다면. 네, 아. 개인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 어허. 또 결국 따져보니까 그 계산은 틀렸어. 이 계산이 네.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장 바꾸자. 확 바뀌겠네요. 합리성을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합리성이 있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하고 세상이 변화하면 금방 바꿔요. 예. 그러니까 맹목적 지지는 탈출을 못 하는데 합리적 지지는 입장을 바꾸기 쉬워요. 참 그게 좀 무서운 거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진보 개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아하. 무조건 보수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청년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그렇다면 누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냐. 예, 예. 이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아, 더 많은 이익을. 누가 제공할 청년들에게. 것이냐. 청년들에게. 그건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하죠. 그건 뭐, 아니 그건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기본소득.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정치적 입장을 바꾸는 게 매우 쉬운 세대죠. 노인들은 못 바꿔요. 틀렸다고 생각돼도. 네네. 단정적으로 아무도 못 바꾼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꾸기가 그만큼 힘든데 예. 그 이유는 노년기가 되면 지난번에도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게 숙제예요. 네네네. 심리적 과제입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20, 30년간 그 이유가 뭐였든 간에 계속 보수 정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제 바꾼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죠. 예. 따라서 노년기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입장을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네. 전혀 심적 부담이 없죠. 예를 들면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했을 전환이 때 빠르다 이거죠. 바로바로. 바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이대남들 거의 다 문재인 정권 지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이대남들이 돌아선 거 아니에요. 예. 짧은 시간에. 네. 또 돌아서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청년기는 이 정치적 입장이 급변하는 시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박정희 만세 부르다가 네네. 대학 들어가면 광주 비디오 보면 바로 반전두환 투쟁을 하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요. 네. 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저도 요즘 이제 뭐 리박스쿨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 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막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게임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한다대요. 네. 뭐 게임 유튜브인 줄 알고 들어가서 보면은 게임 가르쳐주면서 계속 그런 리박스쿨 같은 걸 네,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더 하셨을 거고 저도 네. 어렸을 때 다 또리장군 보고 자랐죠. 그럼요. 우리도 다 그거 보고 박정희 진짜 막 저기 땅에서 다 울고 그랬잖아요. 울고 펑펑 막 울고. 금강산 댐 터질 줄 알고 돈 다 내고 맞습니다. 다 그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자랐죠. 실제로 진실을 알자. 알자 광주 테이프를 보자마자 그렇습니다. 이게 확 바뀌었으니까요. 거의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그게 거예요. 가능하다. 예. 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야 그거 조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럴 수 안 믿어요. 있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면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거든. 아,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네네. 근데 젊은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야, 확 바뀐다. 바뀝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장이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처럼 아, 쉬울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네, 청년들은. 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정치를 잘한다 만약에 네, 청년들에게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중요한 마음에 거예요. 드는 쪽으로 개혁을 네, 네. 잘한다. 바로 돌아서요 제가 볼 때. 아. 청년들 지지는. 심지어 제가 어저께 강의한 지역에서는 어떤 학부모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대선 전에는 자기 아들 이대남들인데 네네. 뭐라고 막 많이 했나 봐요. 어허. 근데 대선 끝나고선 전화가 왔는데 네네. 이재명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애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서 가벼워 보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가벼운 게 아니라 청년기의 특전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대선 거죠. 전이 다르고 대선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당연한 건데. 평가가. 네. 그러니까 청년층이 보수화 될 것이다. 아. 요거는 네네. 윤석열이 계속 지배했을 때 얘기일 거고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이상 예. 제가 볼 때 청년들의 우경화도 제동이 걸리고 제동이 걸릴 것이다. 돌아설 것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국힘당은 국물도 없다. 정말 없네요. 60대 이하상 그럼 뭐 국물도 없다. 세대 뭐 아무것도 없네 이제. 네,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는 길밖에.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국힘당이라고 하는 당은 정말 그 홍준표가 말 잘했던데 네. 그거 없어져야 될 당이죠. 해체될 당이죠. 해체될 당. 맞습니다. 예? 내란당이고 그다음에 진해당 대표 후보 후보를 뭐 하루 아침이 아니고 새벽에 네. 하루 새벽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홍준표 한 얘기가 딱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본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개혁, 예. 검찰 개혁 바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런 지역들 속에 그런 불균형 문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세대 간 문제들도 해결하고. 네, 해결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이 청년들 사업 네. 이거는 정말 그동안 선생님께서 누누이 주장하셨던 네.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고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 사실 기본소득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죠. 20대들이 네. 자기 삶이 안정화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불안하고 삶이 그럼요. 자기가 몰리는 것 같고 네. 내가 경쟁해서 그러면은 왜 나는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네. 그 저들의 논리에 막 휩쓸려 버리고 이런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네.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젊은 남성들의 네네. 그 불만과 고충을 처리해주고 들어주는 부서가 있냐? 뭐 없다 그러니까 만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준석이 끝나는 거예요. 준석이 장사는 네. 청년들이 그쪽에 가서 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준석이한테 말해야 되는데. 준석이한테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자기들 얘기를 준석이만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부서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거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노련합니까?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러네요. 저는 충분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심리, 지지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해나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이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대남. 이대남에 대한 문제. 20, 30대 남이죠. 또 사실 쟤네들도 가장 공들인 게 여기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그때 언제였죠? 추록하고 나선가 탈옥하고 나선가 네. 그때 과잠 딱 네. 입혀가지고 네. 그때가 저도 저희 학교 과잠 있어가지고 뭐 한때 민동에서 막 난리 났었는데요. 과잠을 입혀서 딱 그런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사실 몇 살은 되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준석도 자꾸 약간 그렇게 좀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좀 사실 좀 주시하고 공을 들이고 우리도 이게 약간 제일 걱정되는 이런 거였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아주 극렬한 일부는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세대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다수의 이대남을 다 네네. 문제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거죠. 이건 정말 그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 방송분은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좀 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